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통형 관에서의 흐름의 연속 방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통형 관에 있어서의 개요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우리가 원통형 관을 생각하면 배경이 D 또한 길이가 L인 관을 생각을 하겠고요. 여기에 밀도가 ρ, 점도가 μ인 액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피유량, 평균 속도, 질량 유량의 흐름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의의 1의 점, 임의의 2점 사이에 압력 강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크게 네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면적, 내경이 D인 원의 단면적은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것과 평균 속도와 단면적을 알게 되면 바로 부피유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다음, 밀도를 알게 되면 질량유량은 밀도에다가 부피유량을 곱한 것이다. 또한 그것을 풀어쓴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원통형 관의 경우에 있어서의 레이놀즈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이 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1번과 2번은 아마 이미 지난 시간에 하셨을 텐데, 지금 이번 시간에 딱 하는 것은, 답안지를 작성할 때 과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약간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중이 1.5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해당하는 유체의 밀도를 아는 것이죠. 얘의 액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는 여기다가 1000을 곱한 것이 되기 때문에 1500kg/m 3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도가 1.2cm 포화제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MKS 단위계로 바꾸게 되면 0.0012 파스칼 세크로 우리가 쉽게 빨리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경이 D인 4cm인 관이니까 내경은 0.04m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정보를 일단 나열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요. MKS 단위계로 다 쓰셔야만 합니다. MKS 단위계로 적는다.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이 2m/s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과연 단면적을 구하는 것이죠. 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4분의 파이의 d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0.04의 제곱. 자,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할 때 단위를 제가 일일이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앞선 정보에서 단위를 다 MKS 단위계로 통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의 단면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0.001257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터 제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주의하시겠습니다. 유효 숫자를 4자리로 가져가십니다. 4자리로 가져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여기는 여기에서 유효 숫자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파이에 해당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유효 숫자를 4자리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정답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 3점. 유효 숫자는 유효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에 해당한다는 이것은 다 자릿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숫자는 하나, 둘, 셋, 4개를 적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5번째까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5번째 자리를 반올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5가 나오기 때문에 한 자리를 높여서 3.142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 숫자리를 4자리로 적은 파이 값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단면적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제가 모릅니다. 엑셀로 계산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계산기에 의해서 나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0.00에 해당하는 이것은 다 자릿수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유효 숫자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5, 7 그 다음에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5보다 크다면 여기는 8로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5보다 작다면 1, 2, 5, 7로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계산 과정은 이거 다음을 꼭 유의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MKS 단위계로 모든 단위를 통일한다. 두 번째, 각각의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유효 숫자리를 4자리까지는 확보한다. 이 두 가지만 유념하신 채 해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를 하고 나서 우리가 단면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부피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것이 되니까 바로 여기에서 2 곱하기 0.001257을 곱해준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를 하게 되면 0.002513 미터 3승 퍼 세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효 숫자리를 4자리까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m닷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m닷의 경우에는 로 v 닷이니까 바로 밀도가 1500이 되었으니까 1500 곱하기 0.002513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를 한 결과 3.76991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유효 숫자가 4자리를 적어야 되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그 밑에 뒤에 있는 여기 있는 9까지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반올림을 하게 되니까 여기도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770이 되겠습니다. 3.770 kg per sec 이렇게를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의 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3.770이나 3.769나 어떻게 적으셨어도 그 차이가 자릿수의 차이만큼이 크게 나지 않는 이상은 다 맞도록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계산의 정확도를 위해서 이렇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네요. 마지막 하나는 바로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있는 레이놀즈 수는 정의가 뮤분의 로 v d로 정의가 되니까 바로 점도에 해당하는 것이 0.0012가 되겠고요. 밀도는 1500 곱하기 속도 v는 2513이 아니죠. 2m/s가 되는 것이죠. 평균 속도는 2입니다. 곱하기 내경이 0.04 이렇게를 하니까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값이 10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유효 숫자는 10만은 그 4자리보다 훨씬 크지요. 이걸 유효 숫자 4자리를 적는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적고 나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0보다 큰 이 점, 요 점보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소수점이 되겠죠. 점에 해당하는 것까지 있는 이 숫자는 그냥 다 이 숫자로서 써주시면 바로 별 무리가 없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보이는 2번의 경우는 바로 지금에 했었던 1번의 문제랑 동일한 것이 되겠죠. 차이점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부피유량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피유량은 1.2 리터/s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적으실 때 어떻게 적으시냐면 0.0012 미터 3승/sec 이렇게 적어놓고 계산을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들은 다 적어도 이 공식에 해당하는 값들을 일일이 다 적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틀린 값을 갖고 계산했는지
맞는 값을 갖고 올바르게 대입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다 해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있어서는 위에서 구한 면적을 바로 나누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V는 V 닷 나누기 ACS 이렇게를 해서 쫙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를 한 결과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평균 속도는 0.9549m/s가 나오게 됩니다. 레이놀즈 수는 동일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47,746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것을 해보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맨 먼저 모든 계산 문제에 있어서의 단위는 MKS 단위계로 통일한다. 그리고 모든 각각의 경우가 유효 숫자 4자리를 가져가도록 계산을 한다. 그래야지만 에러를 줄일 수가 있다. 이 점이고요. 세 번째, 공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각각 알맞은 숫자들을 다 집어넣은 계산 과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정답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3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탱크가 있는 곳인데 이러한 큰 탱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에 해당하는 용량 V가 얼마냐면 바로 10만 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이걸 바꿔 쓸 수 있겠죠? 100m 3승이다 라고 바꿔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탱크에 비중이 0.9인 액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밀도라고 하는 것은 900kg/m 3승이라고 바로 적으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유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관의 내경이 D입니다. 이 D가 내경이 5cm이기 때문에 0.05m인 관으로 연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5시간 만에 시간 T가 5시간입니다. 그러면 얘도 5시간도 1시간이 3600초니까 세컨로 바꾸기 위해서 바꿔보게 되면 이때는 바로 18,000초가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여기에 100m 3승에 해당하는 부피를 다 옮기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관을 흐르는 바로 평균 속도 V는 얼마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부피 유량을 여기서 알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부피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부피를 원하는 시간 안에 다 통과할 만큼의 유량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V 나누기 T라고 쓰실 수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00 나누기 18,0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를 계산한 결과 얘는 0.005556m 3승/s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내경이 D인 관을 통해서 우리가 단면적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에 0.05의 제곱 이렇게를 하니까 바로 이 단면적이 얼마가 되냐면요. 0.001963m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피 유량과 단면적을 다 알았기 때문에 여기를 흐르는 평균 속도는 V 단 나누기 단면적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를 해서 보니까 여기를 0.005556이 되겠고요. 분모는 0.00196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를 한 결과 2.829m/s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답안지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를 다 적으시게 되면 무난하게 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연속 방정식에 있어서 관의 내경이
지금까지는 쭉 일자로인 경우만을 다루었는데 중간에 가다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림처럼 D2로 확대가 될 경우가 있고요. 또는 D2로 축소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될 때에 어떻게 여기에 흐르는 평균 속도나 레이놀드수를 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기 D1으로 흘러가는 임의의 점을 1의 지점이라고 하고요. 내경이 D2가 된 어느 지점을 2의 지점이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지점을 흘러가는 질량 유량을 M1 닷, 그 다음에 이 2의 지점을 흘러가는 질량 유량을 M2 닷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아주 비압축성인 유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들어간 양만큼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인풋되는 양은 아웃풋되는 양과 같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바로 질량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M1닷은 M2닷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질량 유량을 밀도, 평균 속도, 단면적에 해당하는 형태로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를 흘러가고 있는 유체의 물성이 온도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로1과 로2는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되었을 때 V2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2분의 A1 곱하기 V1의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면적을 바로 4개의 형태로 써주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관의 내경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오는 이 관보다 2배가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V2는 몇 배 증가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어보게 되면은 4D1의 제곱분의 D1의 제곱의 V1이니까 이것이 상쇄가 되어서 V1 나누기 4가 되겠죠. 즉 관의 내경이 2배가 될 경우에는 평균 속도는 4배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호수를 가지고 논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수도꼭지가 되겠죠. 그래서 끝에 있는 고무줄을 갖다가 물을 틀어놓고 나서 여기를 꽉 좁게 손가락으로 쥐어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속도가 확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D2가 예를 들어서 D1보다 2배가 작아진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D2가 더 작아지게 되면 아마 V2는 4배의 V1이 될 것입니다. 즉 원래 있던 1의 지점보다도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통해서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 다음에 해당하는 네 번째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이 1.5.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쓴다 그랬습니까? 1500kg/m 삼수. 점도가 2cm 포화제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부피 유량이 V2 1.2 L/s를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바로 0.0012 m3/s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관의 내경이 첫 번째 4cm에서 D1인데 얘가 0.04m입니다. 쭉 오다가 8cm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2는 0.08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경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단면적을 바로 계산해 내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평균 속도는 와 부피 유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부피 유량이 우리가 앞장에서 M1 닷은 M2 닷이라는 걸 알았죠? 이것은 우리가 로1, V1, A1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루트 V2A2라고 썼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먼저 로1 V1 닷 이것은 루트 V2 다시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요 세 개는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로1과 루트가 사라지니까 아실 수 있는 게 뭐죠? V1 닷과 V2 닷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를 흘러가는 V1 닷과 여기를 흘러가는 V2 닷은 변하지 않고 같은 값이 됩니다. 마치 이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V1이라고 하는 것은 V1 닷에다가 A1을 나눠주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계산해 놓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 이런 PDF 파일을 보고 답을 적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V-0.0012가 되겠고요. A 부분에 있어서의 단면적이 0.001257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한 결과 V1은 0.5549m/s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V2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V2의 닷이라고 하는 것은 V2의 닷 나누기 A2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또 동일하게 부피율량이 바뀌지 않으니까 0.0012를 쓰시면 되겠고 단면적의 경우에는 5027을 써서 얘의 평균 속도는 2387m/s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레이놀즈 수를 이제 구해야만 합니다. 레이놀즈 수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여기 지점에서의 레이놀즈 수는 μ1분의 로1 V1 D1으로. 자, 레이놀즈 수의 두 번째는 μ2 로2 V2 D2로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단은 저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계산한 값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28,648 정도가 나오겠고요. 레이놀즈 수 두 번째에 있어서는 14,324 정도가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레이놀즈 수가 여기가 9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에 해당하는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의 지점에서 2의 지점으로 변화할 때 또는 D2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레이놀즈 수를 레이놀즈 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레이놀즈 수를 RE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값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의 지점에서 2의 지점으로 관의 내경이 확대 또는 축소되었을 때 레이놀즈 수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RE2는 뭐냐면 μ2분의 로2 V2 D2가 되겠고요. RE1은 μ1분의 로1 V1 D1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밀도는 똑같죠. 그 다음에 점도도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V1 D1분의 V2 D2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V2라고 하는 것은 V1의 속도와 내경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우리가 앞에서 유도를 해낸 적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V2죠. V2니까 여기가 D1의 제곱, D2의 제곱에 V1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D2, V1, D1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V1 지워지고요. D1 하나가 떨궈지고요. D2 하나가 떨궈지니까 이것의 값은 D2분의
D1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므로 자, 내경이 예를 들어서 D2가 2배 더 커진다. 2배의 D1이다 라고 하게 되면 레이놀즈 수의 변화량은 D2가 2배의 D1이 되겠고요. D1이니까 반으로 주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D2가 D1보다 2배가 작다면 그때 레이놀즈 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D2 대신에 D1 나누기 2분의 D1이죠. 그러니까 2배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4cm에서 8cm로 관이 확대가 된 경우죠. 관이 확대가 된 경우에는 레이놀즈 수의 변화는 2배로 작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서 확인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1지점에서의 레이놀즈 수가 28,648이었는데 실제 레이놀즈 수 2번에 위치해 있어서의 레이놀즈 수는 바로 2배 그 절반에 해당하는 14,324가 되는 것을 그 계산식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관이 확대되거나 축소가 되었을 때 레놀드 수의 변화도 이와 같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다. 이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관이 한 관으로 오다가 두 개로 분리가 되거나 또는 두 개의 관으로 오다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연속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연속방정식은 다른 말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수식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것은 하나니까 M1 다시 됩니다. 나가는 것은 두 개니까 M2 닷 더하기 M3 닷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 밀도와 부피율이라고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밀도가 전체가 다 동일하다면 V1 닷은 V2 닷 더하기 V3의 닷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면적은 바로 D1, D2, D3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A1, A2, A3는 바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에 부피율량이 얼마인지를 알면 평균 속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는 관이 바로 병합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M1 더하기 M2은 바로 M3이라는 것하고 쓸 수 있고 이것을 똑같이 부피율량으로 나타내면 이런 것이 되고요. 이거는 다시 바꿔 말해서 이거는 V3 닷으로 똑같다. 이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5번하고 6번이 있는데 동일하게 5번만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비중이 0.9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는 9배, 킬로그램 퍼 미터 3층. 점도는 1.2cm/가 되니까 0.12 파스칼 세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내경이 1m인 관에서 내경이 0.5, 0.3인 관으로 나뉘어 흐르니까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D1, 여기가 D2, 여기가 D3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A, B, C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를 되었을 때 된 것이죠. 그러니까 D1은 1m, D2는 0.5m, D3는 0.3m. 여러분들은 바로 A1, A2, A3를 계산해 놓으셔야만 나중에 편하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각 관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A관과 B관의 유량이
주어졌습니다. V1-50 L/s. 이것은 0.05 m/s와 같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다음 V2-은 30 L/s, 즉 0.03 m/s인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곳에서의 이점과 여기에서의 부피율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V3의 다시 얼마인지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V1 빼기 V2 되니까 0.02 m/s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하는 V1은 V1 나누기 A1, V2는 V2 나누기 A2, V3는 V3 나누기 A3.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계산하는 숫자 값들을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계산한 결과 그 평균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 경우에는 0.06366 m/s. 두 번째는 0.1528 m/s. 세 번째의 경우에는 0.2829 m/s. 이렇게 각각 구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지를 적으실 때는 요것과 요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적어 주셔야만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것은 병합되는 관계인데 바로 동일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꼭 원통형 관이다 라고 하면 잊지 말아 주시고 이걸 머릿속에 그려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체크 포인트, 내경과 단면적과의 관계, 부피율량과 평균 속도와의 관계, 질량규량과 평균 속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관의 내경이 일정하거나 변하게 될 때의 연속 방정식에 해당하는 것, 요 네 가지를 꼭 주의 깊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속 방정식에 해당하는 설명